미셸 푸코 우리는 왜 스스로를 감시하는가? 살아있는 지혜, 철학자의 명언 시리즈. 오늘은 권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말한 철학자 미셸 푸코의 이야기를 한다. 푸코는 이렇게 말했다. 권력은 단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한다. 이 문장은 낯설다. 우리는 권력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힘으로 생각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통제하는 구조. 그러나 푸코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그는 묻는다. 권력은 정말 위에서만 내려오는가? 푸코가 주목한 것은 근대 사회의 변화였다. 과거의 권력은 공개적이었다. 왕은 처형을 통해 힘을 과시했고 벌은 눈에 보이게 집행되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권력은 점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감옥, 학교, 병원, 군대? 이 공간들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행동을 규율하는 장치가 된다. 푸코는 이를 규율 권력이라 불렀다. 이 권력은 폭력 대신 규칙을 사용한다. 처벌 대신 훈련을 사용한다. 강압 대신 감시를 사용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푸코는 제러미 벤담의 파놉티콘을 예로 든다. 원형 감옥 중앙의 감시탑. 수감자는 자신이 감시당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감시당할 가능성 때문에 스스로 행동을 조심한다. 푸코는 말한다. 현대사회는 이 파놉티콘과 닮았다고. 우리는 항상 누군가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자기 행동을 조정한다. 학교에서 성적표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다. 그것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치료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몸이 정상인지 규정한다. 회사에서의 성과 지표는 능력을 측정하는 동시에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한다. 푸코는 묻는다.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아니면 규칙 속에서 스스로를 길들이고 있는가? 푸코에게 권력은 억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권력은 지식을 만들어낸다. 어떤 행동이 정상인지, 어떤 사고가 건강한지, 어떤 삶이 성공인지. 이 기준들은 객관적 진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특정 시대와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는 이것을 지식과 권력의 결합이라 설명한다. 우리는 종종 말한다. 나는 스스로 선택했다. 그러나 푸코는 질문을 던진다. 그 선택은 어디서 온 것인가?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믿는 욕망, 당연하다고 여기는 가치, 부끄러움이나 자부심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서 형성된 것인가? 푸코는 말한다. 권력은 우리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자리한다고. 이 철학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라고 믿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푸코는 자유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자유를 더 어렵게 만든다. 자율이란 나를 형성해온 구조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본다. 푸코는 저항을 거대한 혁명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말한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항상 저항이 있다고. 저항은 완전한 탈출이 아니라 미세한 틈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기준을 의심하는 순간 이미 저항은 시작된다. 현대사회는 감시가 더욱 정교해졌다. CCTV, 데이터, 알고리즘. 그러나 더 강력한 것은 외부 감시가 아니라 자기 감시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교하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스스로를 수정한다. 푸코는 묻는다. 이 자기 감시는 정말 나의 선택인가? 푸코의 철학은 비관이 아니다. 그는 권력을 폭로하지만 절망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권력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권력이 만들어낸 기준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역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해석의 연속이다. 그는 우리에게 한 가지 태도를 제안한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 것. 자연스럽다고 믿는 것을 한 번 더 묻고 정상이라고 규정된 것을 다시 생각해 볼 것. 미셸 푸코는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은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더 어렵게 만드는 말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진짜 자각이 시작된다. 권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는 순간 맹목적 복종은 줄어든다.
그리고 그 틈에서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 영상은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과 성의 역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